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회사원 A씨는 최근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2차로 이동하기 위해 27m를 운전했는데 주차 문제로 발생한 옆 건물 주민과의 말다툼이 음주운전 신고로 이어진 거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감지기 검사를 요구했고 이어진 호흡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농도는 2차 술자리 현장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이 끝나고 나서 술을 더 마신 이상 정확한 운전 당시의 농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경찰은 A씨가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CCTV를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술잔을 든 장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운전 당시의 음주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의 준수 여부입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는 반드시 음주 측정의 필요성과 절차를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음주 측정기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적법한 방식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에 추가 음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음주 측정기가 정확한 수치를 산출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거나 경찰이 운전자에게 측정 거부 시에 법적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감정이라면 A씨의 사례에서 아니 어떻게 음주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고 비난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처럼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대원칙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운전 당시의 정확한 음주량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이 판례 2017 고정 1885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당시 재판부는 수사보고 등에 따르면 1차 술집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둘이서 4병의 소주를 주문했고 이를 마신 후 다른 동료 C씨가 나중에 합류해 소주 1병을 더 시켰기 때문에 A씨가 마신 소주의 양이 소주 2병과 소주 3분의 1병일 것이라는 담당 경찰관의 가상적인 생각에 기초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다며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A씨가 약 11번 정도 소주잔을 입으로 가져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각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모두 마셨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2차 술집에서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로 측정됐으나 2차로 술집으로 옮긴 뒤 맥주를 약 2250ml를 마셔 운전 당시에는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씨가 마신 맥주의 양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만큼 2차 술집에서의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A씨의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죠. 이는 대법원의 판단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언했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단속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운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음주 측정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해당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 판결은 이후 유사 사건에서 경찰의 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히 검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 집행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음주 측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찰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찰이 측정 결과를 강압적으로 받아내거나 측정 과정을 피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이의 제기. 운전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경찰이 주장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단속 당시보다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음주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이 역추산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개인별 신체 대사율과 음주 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계산 방식으로 수치를 도출했다면 그 신뢰성을 의심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세 번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음주운전 혐의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했는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측정기기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겠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의자는 무조건 유죄라는 인식을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도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도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